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먹고 다니는 반주아재입니다. 오늘은 삼성동에 있는 스시 하쿠샤에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작년 11월에 류병준 셰프님께서 오픈한 신생 스시야인데요, 제가 노원에 있는 스시 하쿠야를 2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 스시 하쿠샤랑 또 합정에 스시 하쿠초라는 가게가 생겼더라고요. 일본어로 뜻은 다 다르겠지만 그냥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는 뭔가 하쿠 형제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서 재밌다는 생각을 했네요. 요새 새로 스시야 오픈하시는 셰프님들에게는 다른 가게 상호랑 겹치지 않게 독특한 이름 정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삼성동 먹자골목에 위치하고 있긴 한데 골목 안쪽에 있어서 가게 찾기가 좀 힘든 편입니다. 셰프님께서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인사와 함께 처음 하신 말씀이 가게 찾아오기 힘들지 않으셨냐 였는데요, 손님분들이 가게를 못 찾아서 전화를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큰 골목에서 아까 지나간 노란색 간판에 못난이 포차를 일단 찾으시고 왼쪽 골목으로 조금 올라가시면 하쿠샤 건물을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내부는 신규 업장답게 깔끔했고요. 예약자 이름을 이렇게 명함으로 제작해 주셔서 작은 부분이지만 손님들에게 많이 신경을 쓰시는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이거 노쇼나 당일 취소하는 분들은 이 명함이 그대로 셰프님 명함 지갑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서로 매너를 잘 지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일품 진로와 함께 코스를 시작해 봅니다. 첫 시작은 차와무시고요. 이날 코스 내내 셰프님께서 설명을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셔서 차와무시는 셰프님 음성을 한번 담아 봤습니다. 스타터로 차와무시 준비해 드릴게요. 네. 가운데는 이제 트러플 페스토 올라갔습니다. 바로 섞어서 드시면 트러플 향이 좀 강해가지고요, 계란만 먼저 한번 드셔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트러플 섞어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계란만 드시면 이제 가스 향이 좀 많이 나실 거예요. 계란 자체의 고소한 맛이랑 가스 향이 더해져서 감칠맛이 좋았고요, 은은한 트러플 향도 잘 어울렸습니다. 다음으로 주신 것은 전복찜입니다. 다시마랑 사케를 이용해서 2시간 정도 쪘다고 하시네요. 다시마 향이 전복에 잘 배어 있어서 특별히 뭐 찍어 먹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 하셨는데, 역시나 나가노산 뿌리 와사비만 좀 올려서 먹으니까 다른 것 없어도 야들야들하고 감칠맛이 좋네요. 꽤나 좀 찰진 느낌의 완도산 광어 3점 내어주셨고요. 위에 저 땅콩버터 같이 생긴 것은 아기 간 소스입니다. 보통 갈아서 소스 형태로 주시더라도 알갱이 질감이 좀 남아있는 편인데 여기는 완전히 형체를 없애버리셨네요. 손님들 중에 간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예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고 하시네요. 3일 숙성한 광어는 적당히 부드러우면서 찰지게 씹는 식감도 남아있어서 좋았고요. 소스는 진한 색깔만큼이나 짭짤하고 달달한 것이 호불호가 없을 맛이었네요. 얘는 구운 가리비 관자고요. 위에는 바다포도라고 불리는 우미부도, 아래에는 감태랑 우니크림 소스를 같이 준비해 주셨네요. 항상 뭐 구운 관자는 실패하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뭐 조개구이집 가서 제가 바짝 구운 가리비 관자가 굉장히 질긴 경우는 있지만 셰프님들이 주시는 것들은 틀림이 없네요. 아래 크림 소스 덕분에 양식 느낌도 좀 나네요. 이거는 이틀 반 숙성한 참돔 뱃살이고요. 숙성이 잘 돼서 두툼한데도 부드러운 편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쫄깃한 화로 식감보다는 이쪽을 선호해서 마음에 들었고요. 뱃살 특유의 기름짐이나 고소한 맛이 진해서 살짝 올리는 와사비가 아쉬운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2월 중순쯤 방문했는데 아직 가오픈 기간이라고 하셨는데요, 구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인원을 좀 덜 받고 계신다고 하시네요. 서브나 음식 같은 것은 이미 안정적이라 금방 정식 오픈으로 바꾸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신 것은 전갱이고요. 폰즈 소스랑 위에는 실파하고 생강을 살짝 같이 올려주셨네요. 딱 봐도 살이 기름기도 잘 올라와 있고 신선해 보였네요. 폰즈는 짜지 않아서 듬뿍듬뿍 같이 찍어 드시면 좋고요. 비주얼만큼이나 등푸른 생선 특유의 고소하고 기름진 맛이 진한 녀석이었네요. 오늘 주신 게 튼실한 돼지 전갱이라고 하셨는데 이름값 제대로 하는 녀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큼지막한 문어 다리 꺼내서 잘라주시는 셰프님이고요. 역시나 이렇게 셰프님 음식 준비하시는 거 지켜보는 거는 별 생각 없이 멍 때리기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불멍 못지않게 마음의 안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잘라주시던 피문어 조림이고요.
문어는 퍼석한 느낌 없이 적당히 쫄깃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었는데요. 문어만 먹을 때는 약간 질긴가 싶은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같이 주신 무를 같이 먹으니까 무즙이 적당히 같이 스며들어서 그런지 훨씬 부드러워지는 느낌이었네요. 간도 적당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스시 오마카세에서는 처음 보는 요리가 나왔는데요. 아카미 타르타르입니다. 제일 아래는 아보카도를 예쁘게 썰어 주셨고 중간에는 참치 속살에 바질 페스토를 버무렸다고 하시네요. 제일 위에는 색감이랑 간을 위한 블랙 올리브를 올려주셨습니다. 채소가 실어서 좀 독특한 느낌으로 만든 클렌저라고 하셨는데요. 의도하신 대로 깔끔하게 건강한 샐러드 먹는 느낌이었네요. 아삭한 느낌의 아보카도 식감도 좋고 참치 산미랑 피자 먹을 때 그 올리브 맛이랑 묘하게 잘 어울리네요. 이런 색다른 시도 자체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것도 좀 재밌는 요리였고요. 제주산 은갈치랑 아래는 감자 소스, 그리고 갈치 사이에는 패티처럼 명란을 넣어 주셨네요. 소금 대신 간을 위해 명란을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짠맛에 감칠맛까지 더해줘서 갈치랑 잘 어울리는 느낌이었고요. 감자는 부드러우면서 본연의 고소한 맛으로 요리를 잘 뒷받침하는 느낌이었네요. 모시조개 스이모 넣어 주셨고요. 해장되는 맛이라고 하면서 주셨는데 말씀처럼 가볍고 깔끔한 보통의 스이모노보다는 좀 진한 느낌이었네요. 맛있었던 요리들이 끝나고 스시가 시작됐고요. 스시 첫 점은 참돔입니다. 딱 봐도 엄청 기름진 뱃살 부위라는 느낌이 들었네요. 아까 처음에 사시미도 맛있게 먹었는데 얘도 서걱한 식감도 상당하고 엄청 기름졌네요. 샤리는 초가 좀 새콤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신 것은 정갱이. 아까 그 돼지 녀석인가 봅니다. 역시나 등푸른 생선 특유의 기름짐이 좋았고요. 새콤한 밥이 함께 하니까 아까 그냥 먹었을 때보다도 더 맛있는 느낌이었네요. 얘는 방어. 이날 이거는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방어는 확실히 좀 부드러운 것보다는 서걱한 것이 좀 더 제 취향인 것 같네요. 식감도 아쉬웠고 끝맛도 좀 좋은 편은 아니어서 보통 다른 곳에서 해주시는 것처럼 마늘을 부재료로 좀 사용해 주셨어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제주산 한치는 예쁘게 칼집을 내어 주셨는데요. 유자 껍질을 안에 같이 곁들여 주셔서 적당히 올라오는 유자 향이 역시나 한치랑 잘 어울렸네요. 단단하면서 진득거리는 특유의 그 식감도 좋았네요. 이거는 머리에 잔뜩 헤어 젤을 발라 세운 것 같은 광어 지느러미이고요. 제 채널 구독자분들 연령대를 보면 헤어 왁스 못지않게 헤어 젤이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여튼 이거는 석쇠로 구웠다고 하셨는데요. 덕분에 분량이 상당했네요. 오독오독 식감도 좋고 많이 느끼하지 않으면서 올려주신 소금하고 깔끔하게 잘 어울렸네요. 이거는 나오면 늘 실패 없이 감사하게 먹어야 하는 메뉴인데요. 이름처럼 금값인 금태고요. 제주도랑 남해 쪽에서 많이 잡히는데 예전에는 되게 저렴한 생선이었다는 얘기도 해주시네요. 이런저런 얘기를 차분히 해주셔서 코스 내내 듣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름진 금태는 역시나 새콤한 이곳 밥이랑 굉장히 잘 어울렸고요. 바삭한 김도 3장 같이 주셔서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아쉽지 않았네요. 중간에 따뜻하게 속을 달래주는 미소 장국도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속초산 단새우 주셨습니다. 예전에 스시 유겐에서 다시마 숙성해주신 단새우를 참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거 못지않게 단맛도 상당하고 새우 자체의 감칠맛도 좋았네요. 식감도 탱글탱글하니 간만에 인상 깊은 단새우였습니다. 뭔가 두꺼운 겨울이불 같은 아카미 직회네요. 보기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꽤나 좀 짭짤한 것이 직회가 과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참치 자체는 무난한 편이었네요. 일품질로 처리하고 맥주 한 병 더 시켰고요. 항상 이 맥주 한 잔을 조심해야 하는데 안주가 좋으면 술 한 잔 더 땡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목판에서 저렇게 젓가락질을 해주시면 마시는 것을 기다리는 아기새 모드가 되고요. 준비해주고 계신 것은 우니입니다. 보스톤산이라고 하셨는데 쿰쿰한 맛 없고 많이 달지는 않았지만 우니 특유의 고소한 맛이 나쁘지 않았네요. 참치 대뱃살에는 소금을 살짝 올려주셨고요. 이렇게 기름진 참치 위에 소금 살짝 올려주시면 묘하게 짠맛하고 단맛이 같이 좀 느껴지는데요. 이 녀석 나쁘지는 않았는데 아까 아카미도 그렇고 이날 참치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얘는 느끼함을 누르라고 준비해 주신 라임 주스, 처음에 명함도 그렇고 친절한 설명도 그렇고 손님을 위해 이런저런 것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 느낌이었네요. 고등어 봉초밥 불질 해주시는 셰프님인데요. 봉초밥을 보니 코스가 이제 슬슬 끝나가려나 보네요. 하루 정도 초절임 숙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꽤나 두툼하고 불에 잘 구워진 그을림 덕분에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앞에 그 돼지 녀석보다는 아니지만
이것도 제법 기름지고 불향이랑 생강 같은 부재료들과 조화도 좋네요. 스시의 마지막을 항상 알려주는 아나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고소한 장어 맛도 좋았고요. 타레 소스는 장어 머리랑 뼈를 사용해서 만든 거라고 하셨는데 다른 곳처럼 단짠이 강렬한 자극적인 쪽은 아니었네요. 굉장히 맑은 국물 형태로 나왔던 뜨끈한 온소바고요. 면은 약간 좀 딱딱한 느낌이기도 했는데 국물은 멸치 육수 느낌으로 간도 적절하고 해장에 그만인 느낌이었습니다. 가스오 맛도 좀 나는 것 같기도 했는데 여튼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지막에 보너스 느낌으로 나온 청어 이솝에 맡기고요. 이걸 뒤쪽 코스에 보니까 뭔가 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느낌이기도 하네요. 끝났나 싶었을 때 다시 또 내어주신 박꼬지 맡기고요. 상당히 새콤하고 짭짤한 편이었네요. 우엉하고 무 사이의 식감이라고 메모를 해두었는데 서걱한 느낌의 생선 막기 같기도 하고 재밌었네요. 계란, 새우, 마를 이용해서 만드신 카스테라 같은 교쿠고요. 솜사탕 같이 부드럽게 녹아내렸네요. 마지막까지 그냥 보내시지 않는 셰프님인데요. 마카다미아 아이스크림하고 옆에는 까눌레라고 프랑스 보르도에서 먹던 과자라고 하시네요. 매장에서 직접 2시간 전에 구워서 준비한다고 하셨고요. 겉바속촉한 식감이 너무 좋았네요. 과하게 달지 않은 것도 마음에 들었네요. 적당히 아이스크림하고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음식에서 셰프님 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네요. 오늘은 스시 하쿠샤에서 디너 오마카세 즐겨봤는데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식사였고요. 다른 미들급에 비하면 양도 많고 보통 스시 오마카세에서는 보기 어려운 퓨전 요리 같은 요소들이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친절하고 차분하신 셰프님 적객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네요. 부모님 오시고 오면 좋을 것 같은 곳입니다. 오늘도 스시 하쿠샤에서 즐겁게 한잔하고 갑니다. 반주하제 맛있는 영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